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지금 보이는 무기공업화학 책 3판, 한국공업화학회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2판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3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dustrial Inorganic Chemistry인데, 잘 아시다시피 공업화학 하면 보통 유기공업화학과 무기공업화학인데 계속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밟을 책이 없어요. 그래서 유기공업화학 책도 선생님도 한 15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무기공업화학 책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화공직 구급 공업화학이나 해양경찰청 화공직 9급에서 무기공업화학 파트는 이 한국공업화학회에서 만든 책에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굳이 무기공업화학 책을 구매하시려면 이 책이 가장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소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화공기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냥 선생님 화공기사 책으로 독학을 하든지 아니면 인강을 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를 화공기사 공업화학 파트에 실어놨기 때문에 화공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업합성, 공업화학 파트는 선생님 기사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화공직 9급이나 해양경찰청 화공직 9급의 공업화학을 특히 무기공업학을 준비하실 때는 이 책을 좀 레퍼런스로 갖고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에도 선생님이 요 교재를 즉 대학 기본서를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즉 6월 17일이었죠. 6월 17일 토요일 날 시행된 해양경찰청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매년 해양경찰청, 옛날에는 국민안전처였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해양경찰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화공직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염방제 화공이라는 타이틀로 바뀌어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데 세 과목이에요. 화학, 이 화학은 대학교 일반 화학 수준이에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난도가. 그다음에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은 화공기사 수준이에요. 그래서 화공직 9급의 공업화학보다는 약간 난도가 낮지만 계속해서 화공기사보다는 조금씩 난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풀지는 않고 일부 한 문제씩 정도만 풀 텐데 제가 지금 OT를 하는 이유는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화공기사를 따고 취업하는 분이 있고 화공기사를 따고 화공직 9, 7급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해양경찰청에 화공직은 요 세 과목을 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화공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편하게 공부도 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인강은 화공직 9급 공업화학이나 해양경찰청 공업화학이나 똑같습니다. 커리큘럼이. 그래서 기출 문제로 화공직 공업화학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들,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이 기출 문제들, 그 다음 또 기타 다른 것들이 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직 9급 공업화학을 준비하시든 해양경찰청 화공직 9급을 공부하시든 선생님의 한 권의 책으로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6월 17일 토요일에 시험 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도 할 겸 간단하게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파트는 잘 아시겠지만 1번 당량 구하라, 2번 탱크의 부피 구하라, 3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관련, 그다음 4번 비공유 전자쌍, 그죠? 5번 공유 결합 물질 원소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학교 제너럴 케미스트리 일반화학 수준입니다. 그 다음 6번 이렇게 예시 주고 문제 주는 거, 그 다음에 7번에 원자번호 양성자 수 이렇게 간단하게 또 냈고요. 8번에는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가 가장 옳게 짝지어진 거, 그래서 거의 일반화학 수준이죠. 그 다음 또 보시면 이제 9번에 보시면 다음 반응은 수돗물 소독에 관한 반응이다. 이 반응식에서 염소의 작용으로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또 내고요. 이제 포도당 완전 연소될 때 빈칸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맞는 설명 찾는 거, 그 다음에 11번 보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 다음 12번 마그네슘 6g을 완전 연소시켜 산화 마그네슘이 되게 할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 그래서 거의 화공 양론적인 거. 그 다음에 아미노산 X의 화학식과 이를 이용한 탐구해서 전체적인 반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이제 전자 배치, 그죠? 15번에서는 아주 일반화학의 기본인 원자 반지름, 작은 거부터 큰 거,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 관련된 거. 그 다음 16번에서는 뭐예요? 밀폐계에서 온도, 압력, 부피 관련돼서 해서 전체 압력 구하는 거. 그 다음에 17번 완전 연소 시 이산화탄소의 부피로 가장 옳은 거, 이런 양론적인 문제. 그 다음에 평형상수 문제. 그 다음 20번 먼저 보시면 20번에서 원자 A, B 해가지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원자가 전자수 해가지고 설명 쭉 주고 고르는 거고, 이제 19번은 이제 화공 연력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 너무 많이 했죠. 화공 기사에서도 잘 나오는데,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연소할 때의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393.5 kJ/몰이고, CO 즉 일산화탄소가 CO2로 연소할 때의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283 kJ/몰이다 해서 이렇게 식을 줬어요. 이렇게 식을 주고 나서 C가 CO로 변할 때는 값이 얼마겠느냐, 엔탈피 변화량. 그래서 이 문제는 헤스의 법칙인 거죠. 여러분들 헤스의 법칙을 이제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데, 잘 보시면 엔탈피는 상태 함수예요. 그래서 경로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헤스의 법칙을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헤스의 법칙은 총열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듯이 헤스의 법칙은 총열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제 정의를 쓰시오 하면 요게 정답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열은, 즉 이게 델타 H겠죠. 반응열은 그 반응의 시작과 스타트와 엔드 끝, 시작과 끝 상태만으로 결정된다. 즉 다시 말해서 H, 엔탈피는 상태 함수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 상태로만 결정되며 도중의 경로에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헬스의 법칙을 딱 두 가지 형태로만 하시면 됩니다. C가 CO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는 C가 CO2로 가는 거랑, 이제 CO에서 CO2로 가는 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델타 H 요거를 다라고 하면
요렇게 오는 가, 또 요렇게 가는 이렇게 여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 해서 요런 식으로 여기에서 일로 다이렉트로 못 가는 거를 이거와 이거의 조합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C가 O2랑 반응해서 CO2 될 때 델타 H가 이거고 CO가 2분의 1 O2랑 반응해서 CO2가 될 때 요게 지금 시험 문제에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C가 CO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델타 H 다는 요식에다가 요식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마이너스 하면은 이거 없어지고 여기 있는 CO는 마이너스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O2에서 2분의 1 O2 빼면 2분의 1 O2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C 플러스 2분의 1 O2는 CO 이렇게 되죠. 그래서 헬스의 법칙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텝을 더해서 더한 것이 C에서 CO 다이렉트로 가는 거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는 것도 헬스의 법칙인 것이고 또 하나 헬스의 법칙은 반응열 또는 표준 반응열의 문제인데 미지의 T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물 T가 있는데 T인과 Tout은 틀린데 요거 델타 H 구하라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뭐예요? T인에서 반응물 25도씨로 보낸 다음에 생성물 25도씨로 가는 요 단계가 뭐죠? 요게 표준 반응 엔탈피죠. 그래서 반응물이 그냥 25도씨일 때는 여기서 일로 가서 생성물 25도씨에서 현열을 받아서 생성물 T아웃으로 된 거 요렇게 풀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를 모를 때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푸는 거고 만약에 반응물이 25도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25도씨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이 반응물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현열 그 다음에 표준 반응열 그 다음에 다시 생성물이 이렇게 어떤 임의의 온도로 가는 현열 요것들을 다 더하면 1, 2, 3 다 더하면 요거랑 같다 해서 이렇게 헬스의 법칙은 지금 말했듯이 두 가지 컨셉이 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들 가지고 장난쳐서 푸는 게 있고 이렇게 표준 반응열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C에서 O2로 가는 거니까 가에서 나식을 빼면 쭉쭉 없어지고 CO 넘어가고 O2에 빼기 2분의 1 O2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C 플러스 2분의 1 O2 그 다음에 CO 이렇게 돼서 요거 더하기 요거의 마이너스 즉 쉽게 얘기하면 요거에다가 빼기 요거를 하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엔탈피가 관련된 건 너무 시험에 잘 나오고 그거는 헬스의 법칙에서도 이 첫 번째 해당되는 컨셉인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이렇게 현열 그 다음에 25도씨에서의 표준 반응열 그 다음에 또 Tout 모르는 Tout의 현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반응열에는 두 가지를 항상 던져주죠. 생성열로서 구할 것이냐 아니면 combustion 연소열로서 구할 것이냐. 그래서 formation과 combustion 생성열과 특히 표준 생성열을 주죠. 25도씨 1A 또는 표준 연소열. 그래서 표준 생성열과 표준 연소열로 표준 반응열을 찾고 요거 관계를 다 합쳐서 우리가 반응열을 구하죠. 그래서 헬스의 법칙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만 좀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좋겠고 그냥 러프하게 지금은 다루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뭐 다 설명 안 하고 그래서 유기공업 파악이 또 20문제예요. 그래서 한 4번 문제만 쉽게 그냥 풀어보면
난도를 알 수 있겠죠. 석유의 정제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중질류를 열분해하여 콕스, 가스, 가솔린, 경유를 얻는 것을 코킹이라 한다. 그죠? 코킹도 있고 비스 브레이킹도 있고. 그 다음 2번 원유에 함유된 아민. 아민은 뭐예요? NH3에서 H 자리에 R이 붙고 두 개가 붙을 수 있고 세 개가 붙을 수 있고. 그래서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 그래서 아민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을 스위트닝, 즉 달콤하게 하는 공정. 아민이 아니죠. 뭐죠? RSH. 그래서 R-OH가 붙으면 이건 알코올기고 SH가 부르면 무슨 기라 그래요? 티올기라 그러죠. 그래서 R에 SH가 붙었는데 산소와 반응시켜서 R2S2 플러스 H2O 해서 이렇게 뭐죠? 티올기를 사실 없애주는 게 스위트닝이에요. SH를 없애주는 거. 그래서 티올기를 없애주는 게 스위트닝이더라. 정답 2번이고 이런 문제들 잘 보시면은 그 화공기사 수준이죠. 이제 화공직 9급의 공업화학은 조금 난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경찰청 화공직은 화공기사하고 화공직 9급 공업화학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 알고 그래서 화공기사를 따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꼭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에는 크게 그 경찰직이 있고 일반 행정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 안에 사무직과 기술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직군이죠. 경찰이 아니에요. 솔리스가 아니고 해양경찰청 내에 사무를 보는데 사무직과 기술직이 있더라. 그래서 그 기술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직은 아니라는 거. 해양경찰청 소속 중에서도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화학, 유기공업화학, 그 다음에 무기공업화학이 있어요. 무기공업화학도 웬만하면 화공기사 수준인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책에서 많이 냅니다.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화공직 9급 공업화학의 무기공업화학보다 무기공업 출제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지만 화공기사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한 10번만 풀어보면 이것도 20번까지 있는데 지구온난화 관련해서는 화공직 9급 공업학에도 자주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쌤이 지금 얘기한 뭐죠? 한국공업화학회에서 만든 책에서 자주 냅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출제 빈도가 높은 대학 기본서들을 많이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 중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하면 정답은 다라서 4번이 돼요. 그래서 CO2와 CH4, HFCS, S는 이때 복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구온난화 물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CO2가 기준이에요. 얘가 1이면 CH4는 21, N2O는 310, HFCS는 130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 너무 시험에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큰 물질일수록 단위 분자당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도 온실 효과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 하면 무조건 그린하우스 이펙트 가스라고 부르는데 항상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CO2, 그 다음에 CH4 메탄가스, 그 다음에 N2O, 그 다음 CFCS. CFCS는 클로로플로로카본이에요. 그래서 염화, 플로린 또는 염화 불화탄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H2O 수증기, 그 다음에 오존 O3죠. 그 다음에 HFC 하이드로플로로카본에서 수소와 플로린화 탄소인데 그냥 쉽게 수소 불화탄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CO2, CH4, N2O, CFCS, 수증기, 오존, HFC가 다
온실 효과 가스라는 거.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공업화학도 20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뭐 산성 폐수를 중화시키는 물질, 그 다음에 금속의 부식 관련 2차 전지 뭡니까? 거의 화공기사 수준이죠. 그 다음에 수소 계질법에 의한 수소가스 제조 공정에서 수증기 계질 2차 공정의 주반응, 요런 거는 뭐야? 이제 화공기사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서 묻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질산의 성질, 용도, 이거는 화공기사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금속 표면약 기공 등에 누적되어 촉매의 활성을 저하시키는 현상, 그죠? 그래서 파울링, 소결, 상변화, 피도, 화공기사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화 효소, 요거는 화공지 9급 공업화학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화공기사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올라이트 인 이거에 포함되지 않는 거, 또 화공기사 수준이고,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화공지 9급 공업화학 수준이죠.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의 특징들. 그 다음에 15번은 이거는 핵 붕괴니까 이거는 화공기사에서는 안 나오고, 이렇게 화공지 9급 공업화학이나 해양경찰 화공지 9급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래서 화공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해양경찰청 화공직, 요번에만 오염 방제 화공이라 했는데 화공직으로 계속 뽑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과목,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세 과목 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화학은 일반화학 수준이니까 대학교 일반화학 책, 뭐 옥스톱이든 줌달이든 많죠.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 기출문제 푸시면 되고, 유공, 무공은 선생님이 화공지 9급 공업화학과 해양경찰청 공업화학에다가 다 모든 기출문제를 다 실어놨고 인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서울시 고졸 또 9급 공업, 화공직을 뽑는데 서울시 고졸 화공직 9급도 화학, 유공, 무공 이렇게 똑같이 3개 쳐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를 보면 고졸 출신인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준이에요. 어쩔 때는 해양경찰청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도 화공지 9급 공업화학하고 해양경찰청 9급 공업화학에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해양경찰청 화공지 9급 인강 커리큘럼하고 화공지 9급 공업화학 커리큘럼을 똑같이 해가지고 선생님이 모든 기출문제를 다 반영해 놨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들으셔도 돼요. 커리큘럼이 똑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공지 9급 공업화학을 준비하신다면 그냥 화공지 9급 공업화학을 수강하면 되고, 나는 해양경찰 쪽 가겠다 하면 어차피 같은 커리큘럼이지만 해양경찰청 화공지 9급 공업화학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 베스트셀링 중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뷰는 잠깐 했고, 다시 한번 한국공업화학회에서 무기공업화학책에 기존에 2판에서 3판이 나왔다는 거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책이 나왔고, 그 다음 요번에 6월 17일 날 해양경찰청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해양경찰청 시험은 매년 TO가 있어요. 랜덤으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매년 시험이 있으니까 화공직 9급을 준비하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은 해양경찰 화공직 9급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공기사 공업합성으로 바뀌었죠. 공업화학에서 공업합성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만 잘 푼다면은 해양경찰 화공직 9급 무난하게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화공직 9급 공업화학은 자꾸 유공 무공에다가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을 섞었다면 해양경찰청은 그 일반화학은 당연히 있는 거고 유공 무공의 유기화학 파트는 간혹 한두 문제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화공지 9급 공업화학보다는 낮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거 책 파는 사람 아닙니다. 책이 좋아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고, 무기공업화학이든 유기공업화학이든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공업화학의 바이블 책은 없어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뭐 전기화학 책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무기공업화학에 대해서 조금 버거우시면 이 책을 준비하시면 되고, 항상 얘기하지만 화공기사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공기업 화공직이나 그 다음에 화공직 9급, 7급을 꼭 준비하시라. 왜냐하면 화공기사의 문제들이 펀더멘털, 기초를 많이 다져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유념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공기업도 화공직의 기출 문제들이 다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공업화학만 살짝 맛배기로 좀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많이 질문 주세요. 저는 석사까지 하고 대기업 기술연구소 차장까지 하고 또 키스트 위촉 연구원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